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읽기 2024년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올해 정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아,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정말 제 감동,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느꼈겠지만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제가 들떠서 책을 다시 리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유명한 작가의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것이 또 아니면 제 생각을 내놓는 것이 자칫 그 나이브한 모습으로 비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강 작가의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고요. 그 좀 오래된 책인데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 책을 선택한 건 아니고 한강 작가의 권하는 책은 최근에 나온 그 이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하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은 제가 구하지 못했고, 이 책을 어렵게 구해서 제가 단순간에 읽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논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좋은 소식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을 텐데, 또 뭐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책들을 발간해서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그걸 소재로 삼았고요. 또 이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은 제주 4.3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게 가해자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물론 비판을 하거나 또 싫어하겠죠. 그렇지만은 뭐 모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일단은 제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선택한 것은 뭐 특별한 그 어떤 내용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구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다 읽고 제가 소개를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이나 그 작가의 모든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가보다는 그 주인공의 삶, 그리고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제 그런 삶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채식주의자의 그 책은 원래 3번에 걸쳐서 그 연재를 했던 것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이 채식주의자고, 이제 2번째가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3번째는 뭐 나무 불꽃, 이제 이런. 근데 채식주의자는 창작과 비평에 실렸고, 몽고반점은 문학과 사회, 그리고 나무 불꽃은 문학반이라고 하는 2004년과 2005년에 연재된 것인데, 이걸 2007년에 합본으로 발행을 한 거죠. 그 주인공이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꿈에서 출발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아주 혐오스러운 내용,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고기와 관련된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나서 피투성이가 된 자기 모습 속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채식이 결심이 아니라 고기를 나는 안 먹겠다. 왜냐하면 그 고기들을 우리가 먹는 고기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또 아픔들, 그것을 몸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모든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 남편과의 이제 충돌이 심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회사원인데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할 때 그 어떤 그 임원들과의 그 만찬 또는 고찬 자리에 이 참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거죠. 논란이 된 거죠. 채식에 대한 논란. 예, 그러고부터는 남편은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내를 못 받아들인 게, 이 가슴에 불화를 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여자는 독특하게 몸에 이렇게 자기를 조이는 그런 거 싫어해서 이제 노출하고, 또 한 가지는 가슴만큼 그 평온한 게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다. 손톱이나 머리, 팔이나 다리나 다 폭력을 가할 수 있는데 가슴은 폭력을 이제 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두 가지 독특한 성격 때문에 남편이 자기 부인을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이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래서 일장이 끝나면 남편은 사라집니다. 이혼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남편이 일찍, 1장에서는 남편이 1인칭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3인칭으로 나오는데, 영애라는 여자를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편은 1인칭 주인공인 남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지게 된 또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남편의 회식 자리도 있었지만은 그 가족들의 잔치, 자기 언니의 집들이에서 그 부모가 자기 딸의 채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이를 위해서라도 너는 육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억지로 입에다가 고기를 집어넣는 폭력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자 뺨을 때리는 그런 폭력의 현장 속에서 이 여자가 폭력을 몸으로 저항하다가 자기 몸을 해하게 됩니다. 자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가족들도 이제 그 여자를, 자기 딸 가족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자취방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그 평온을 유지하고 담담함을 유지하고 그 정상인 거죠. 사람들은 격정적이고 폭력적인 데 비해서 이분은 담담하고 평온하고 그런 것이 정상인데,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이 여자를 정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정신병원으로 가는 과정은 2장에서 이제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읽을 때 약간은 그 이제 음란이나 외설에 휘말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금지 도서로 뭐 학교에서 지정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 지나고 나서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나면 기억이 남질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여자의 독특함,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불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그 형부의 독특함, 이 사이가 받아줄 수 없는 예술성과 그리고 그 독특한 성격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때 이제 2장에서 사라집니다. 그 형부가 2장에서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언니하고 이제 영애라고 하는 주인공만 남는데, 사라지고 3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이 형부와 영애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했던 그 언니가 일단은 두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은 이혼을 시키고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동생이 이제 안타깝고 죄스럽기 때문에 면회를 자주 가는 과정이 이제 3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면회 이제 정신병원에서의 삶이죠. 거기에서 탈출이 아니라 그냥 병원을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제
그곳에서도 육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점점점 영양이 이제 부족해서 이상한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나무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지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자기 팔로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거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걸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취급하는 의사나 일반 사람들이 결국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이 세상이 폭력적인데 식물, 그러니까 나무만큼은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나무는 물과 햇빛만 받고 산다, 먹고 산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무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육체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일반 병동으로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응급차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보호자가 자기 언니죠.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꿈인 것 같아. 꿈인지, 어쩌면 이게 꿈인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그러고는 이제 말을 마치게 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꿈은 화상이고 이 세상이 실상인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꿈처럼 화상이 되고 우리가 들어간 세계가 실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성경의 용어로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꿈과 같은 세상,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세상,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 나도 풀의 꽃과 같이, 육체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초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저자나 또는 아니면 그 주인공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폭력을 거부하는 것하고 채식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살생이나 폭력을 거부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하는 사회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채식을 하는 부인을 못 받아줬죠. 꿈 이야기 하는 것도 못 받아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역시 그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의 의사도 간호사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를 간병하는 어떤 다른 좀 온전한 환자 한 분이 그를 함께 해주고 슬퍼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면회간 그 영의 언니는 상당히 그 이제 의무감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를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얻어야 될 게 뭐냐,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주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부인이 채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채식을 하면 자녀 중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로 그들을 격리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동성애 관련 집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정말 우리는 사상을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폭력에 이르기까지 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을 격리하거나 또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또 그리고 나서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소설이 주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광주의 5.18 같은 사건,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 했던 게 뭡니까?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와 종교적으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물론 이제 그들이 뭐 폭력적이고 때로는 테러리스트고 뭐 그런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에 대한 인식 좀 잘 정리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든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은 이 책 마지막 끝부분에 이 저자가 부록으로 실어놓은 그 평론이 있습니다. 하윤진이라고 하는 분이 열정은 순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에 대한 또는 그 작가의 여러 작품들에 대한 해설을, 평론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문학가들 다르구나, 글을 이렇게 주옥같이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한 문장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얼마나 많은 담즙을 세계의 이면에 방울방울 떨어뜨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그 평론을 보면서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읽게 되면 꼭 마지막 부분 정성껏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부분도 저도 이제 뭐 아주 정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고 잘 읽으면 꼭 그 모든 음식을 잘 씹어 먹듯이 그렇게 잘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나와 사상이 다르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라고 배척하지 말고 우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